안녕하십니까. 명순권TV의 명순권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와 거미모양 정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혈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동맥은 허파를 거쳐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을 좌심실로부터 온몸의 조직에 분포하는 모세혈관까지 전달하는 각종 혈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은 신체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교환하는 혈관인데요. 이걸 정맥에 주겠죠. 그럼 정맥은 모세혈관을 통과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관입니다. 동맥과 달리 혈액의 흐름이 거꾸로 바뀌지 않게 하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보통 반달 모양의 판이 두 장씩 마주보고 있는데요. 작은 정맥에는 한 장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제정맥, 즉 피부 바로 아래와 그 다음에 심부정맥, 근막 아래 깊숙한 곳 정맥, 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보시는 대로 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깨끗하게 생겼는데, 정맥 보면 그 안에 보면 내피세포, 내막으로부터 이렇게 붉어져 나온 판막이 있죠. 반달모양의 판막이 위로 이렇게 향해 있어서 피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나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판막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맥류란 게 뭐냐? 정맥류에서 류는 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맥의 혹이란 뜻인데요. 인체의 정맥이 어떤 원인에 의해 혹처럼 확장되고 부풀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동맥류는 마찬가지로 동맥에 혹이 생긴 것처럼 부풀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오래 서 있는 등 하지정맥 내에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에 정맥벽이 약해지면서 판막이 손상이 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역류하여 늘어난 표제정맥이 피부 바깥으로 짙은 보라색 또는 파란색으로 꽈배기 모양으로 꼬불꼬불 튀어나온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 보면 하지정맥류, 가운데 보면 전형적인 피부에 꼬불꼬불 마치 지렁이처럼 보이나요? 그런 혈관이 불룩불룩 튀어나와 있죠. 그 기전은 왼쪽에 보면 그림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위 그림에 보면 밸브가 양쪽에서 위를 향해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손상을 받게 되면 왼쪽 아래 보시면 이게 바로 혈류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혈관이 역류된 혈액에 의해서 정맥이 늘어나고 구불구불해지는 거죠. 이 상태를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일단 연령이 증가하면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정맥 내 판막이 약해지고 찢어질 수 있겠죠. 결국에는 판막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40, 50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성별의 경우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정맥류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임신, 생리전, 폐경기에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으로 여성 호르몬이 정맥을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출산 후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경구 피임약, 정맥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죠. 그리고 흡연 역시 활성산소증 및 저산소증에 의해서 혈관 내벽이 손상을 받고 혈류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20 내지 50%에서요. 가족 중에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만의 경우 역시 정맥류 발생을 높입니다. 하지정맥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업무, 직업과 또 관련이 있는데요. 장시간에 오래 서 있는 직업, 이를테면 매장 직원이라든가 학교 교사 등 이런 경우에는 서 있는 자세로 인해서 하지의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어 정맥류가 유발이 되거나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통증이나 그리고 붓는 느낌이 있습니다. 발이 무거운 느낌이나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아리거나 아픈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특히 새벽녘에 종아리가 저리거나 아파서 잠을 깰 수도 있습니다. 거미 모양의 가는 실핏줄, 이 병이 더 진행되면 늘어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뭉쳐져 보이고 만지면 부드럽지만 어떤 곳은 아픈 부위도 있습니다. 심해지면 피부색이 검게 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피부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겠죠. 서 있는 자세에서 전문의가 통증의 양상 및 분포, 피부의 변화, 정맥염에 의한 염증 반응의 유무, 확장된 혈관의 분포 및 굵기 등을 관찰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맥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심부정맥이나 관통정맥, 표정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정맥 혈류 방향 및 판막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혈전이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에 발생하는 심부정맥 혈전증, 그러니까 정맥 중에서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의
휘떡 혈전이 있는지 이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보면 심부정맥 혈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까맣게 동그랗게 작은 게 바로 동맥이고요. 정맥은 좀 크죠. 근데 외부에서 피부를 압박을 하게 되면 동맥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특별히 혈전이 없으면 이렇게 납작하게 눌리는데 정맥은 외부 압박에도 눌리지 않죠. 그래서 이 안에 혈전 같은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되냐?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있으면 증상이 완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 중력 때문에 다리 아래쪽에 몰려있던 것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붓기도 빠질 수 있는데 다른 증상이 있거나 병이 악화된 경우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혈관외과 전문의가 이 진단을 하고 또 치료를 하는데 전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가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겁니다. 컴프레션 스타킹이죠. 발등부터 무릎 혹은 이제 장단지까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처방에 의해서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압박 스타킹 착용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압박 스타킹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전신 하체를 전부 다 압박할 수 있는 팬티형, 그리고 발끝에 나와 있는 팬티형 오픈, 허벅지까지 오는 허벅지 밴드, 그리고 판탈롱이라고 해서 무릎 정도 높이까지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력이 좀 다른데요. 거미 모양 정맥류, 좀 가는 정맥의 정맥류 같은 경우는 15에서 20mm 머큐리 압력, 그리고 좀 더 굵은 혈관 같은 경우나 임신의 경우는 20에서 30, 그리고 만성 판막 기능 부전 동반 정맥류의 경우는 30에서 40mm 머큐리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스타킹 말고 이제 약물 경화 요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화라는 건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죠. 스클러로, 이게 이제 하드, 딱딱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하지 정맥류 있는 부위에 정맥 안으로 약물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 이게 딱딱해지면서 납작해지겠죠. 그러면 혈액의 흐름을 다른 정맥 쪽으로 유도함으로써 늘어난 정맥이 막히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요. 그래서 실제 사례 보시면 전과 후 우들투들 꾸불꾸불하게 튀어나왔던 정맥들이 경화요법 치료한 이후에 이렇게 정상으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경화요법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합병증은 드물지만 혈관 내 혈전의 형성이라든가 심한 염증, 알러지 반응, 피부 괴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피부 색소 침착, 파랗고 까맣고 그런 색소가 침착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수개월 후 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맥 내 레이저 요법도 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광섬유를 넣은 다음에 레이저를 발산하게 되면 그 혈액 흐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제 정맥이라고 해서 하지의 표재성 정맥 중에 가장 굵은 정맥, 두렁 정맥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거를 하게 되면 또 하지 정맥류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정맥류를 제거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혈관이 너무 굵어서 경화요법이 부적절하거나 너무 꼬불꼬불한 경우에 주로 시행을 합니다. 경과합병증은 치료를 하지 않고 두면은 그 하지 정맥류로 인해서 미용상도 좋지 않지만 하지 부종 그러니까 붓거나 피부 착색, 궤양 같은 게 생겨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상처가 낫지 않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은 평소 몸에 꽉 끼는 옷이나 부츠 신는 걸 피하고요. 의자 앉을 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사람이 정맥류가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 몸무게도 편칭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서 있는 걸 피하는 게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미 모양 정맥이라고 해서 스파이더 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아주 가는 실핏줄 정맥들이 좀 붉어져 있는 거죠. 크기에 따라서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는 3mm 이상인데 1mm 미만의 가는 정맥에 정맥류가 생기는 경우를 거미 모양 정맥이라고 합니다.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도 하죠. 허벅지나 종아리 발목 부위에 발생하고요. 대개는 증상이 없지만 가려움, 자결감, 미용상의 문제, 때로는 하지의 피로감이나 무거움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경화요법 및 레이저 치료, 정맥류 치료와 비슷하게 시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하지정맥류와 거미모양 정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